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국내 및 해외 증시가 순항함에 따라 거래 수수료로 인해 증권사들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서 증권사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는 2025년인 것 같습니다. 서서히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가 나타나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증권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보증권 리포트와 증권사들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교보증권에서는 5개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25.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일평균 거래대금 및 해외 주식 거래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국내외 경기 및 관세의 전망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및 파생상품에서 평가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 완화와 국내 유동성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의견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5개 증권사 중에서 최선호주로 키움증권을 유지하며 한국금융지주를 새롭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5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최근 3개월간 증권사들의 주가는 평균적으로 9.3% 상승했으나 코스피 상승률을 하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수익률을 하회한 이유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대내외 수출 부담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졌으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업이 금융업과 보험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는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5개 증권사들의 순이익 추정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5개 증권사의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으로 보면 차이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오히려 전분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NH투자증권도 상대적으로 준수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에서 실적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분기 대비가 아닌 전년 대비로 본다면 소폭 하락하거나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증권업에 대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 완화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유동성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호전 및 정부의 주주환원 확대 분위기가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의 변화 및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등이 변수로 예상되지만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원활하게 되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개 증권사 모두 10%가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교보증권 리포트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배당 성향도 낮고 배당금의 변동성도 나타나면서 주주환원에 인색한 기업이었습니다. 2026년까지 주주환원 성향을 3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2024년에는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2025년에도 긍정적인 주주환원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증권사 대비 PER이나 PBR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ROE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도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니 꼼꼼한 분석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NH투자증권은 평균 배당 성향만 보더라도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81%까지 상향시키며 최대한 배당 삭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배당으로 500원을 지급하기로 설정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미 높은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배당 성장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PER이나 PBR은 적정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2만 원 초반의 주가 수준도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증권은 무난한 기업입니다. 최근 삼성증권의 배당 성향을 보더라도 무난하게 30% 중반대를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배당금도 2021년에 큰 폭으로 삭감을 한 적이 있지만 점진적인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례적으로 높은 배당 성장을 보여주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과거 배당 수익률을 보면 무난한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왔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실제로 실적도 무난하게 증가해주고 있고 PER이나 PBR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말 그대로 무난한 배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도 과거에는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이었으나 앞으로는 주주 친화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2024년에는 배당금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향시켰고 배당 성향도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 환원율을 3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6년 3월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ROE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 PER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 가파른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2026년부터는 실적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낮은 배당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배당 성장 가능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25만 원이 넘는 주가 레벨에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금융지주는 알다가도 모를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배당 성향을 봐도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기업 가치 재고 공시도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2022년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배당 삭감을 보였던 것처럼 한국금융지주도 배당 삭감을 보였으나 점진적인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주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주주 환원은 미흡했으나 높은 수익률을 안겨다주면서 알다가도 모를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증권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PER도 키움증권과 같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배당 변동성이 심하고 낮은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17만 원 수준의 주가 레벨에서 한 단계 높아지려면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에서 분석한 증권업 리포트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5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을 제외하고 모두 2025년에 배당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2024년에 이미 7%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일 정도로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고 40%에 가까운 배당 성향을 유지해주고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확인하지 않은 대신증권도 매력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1,200원의 최소 배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니 추가적으로 비교 분석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